캐시우드가 팔란티어 260만 주를 또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덕분에 애프터마켓에서 팔란티어 그나마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캐시우드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 미즈놀이 캐시우드와 함께 가야 되는 이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사실 캐시우드 ETF 작년 1년 동안 10배의 수익을 냈고요. 거의 미국 현지에서는 거의 기라성 같은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정말 가장 주목받는, 그래서 캐시우드 때문에 장사 안 되는 투자 회사들도 많았고, 원래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공공에 좀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급격히 하락하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ETF를 구성하고 있는 캐시우드의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 뜯듯이 캐시우드를 막 물어 뜯고 있는데, 물어 뜯는다고 뜯길 뿐도 아닙니다. 이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분인데요. 제가 캐시우드의 그 행동, 투자를 주목했던 거는 작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시우드의 그 회사, 여러분의 이메일을 등록하면 매일매일 이 회사에서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내주잖아요. 자, 오늘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두 가지의 ETF를 통해서 오늘 팔란티어를 또 이렇게 많이 담았는데, 최근 몇 주 동안 한 종목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이 팔란티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첫 번째 막 쓸어 담았을 때는 급등했죠. 물론 그 뒤에 다 또 토해냈고, 또 지난번에 또 담았고, 오늘 또 담았는데, 보통 캐시우드의 투자 방법이 자기가 선택한 종목이 사고 내릴 때는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팔란티어를 향해서 세 번째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한 모습을 보면 그녀가 얼마만큼 팔란티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매수 시점, 미국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매수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캐시우드의 선택은 성공할까요? 저희 미즈놀은 캐시우드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미즈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우량 종목들이 대부분 나스닥의 기술주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의 이 포트폴리오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데,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목을 하고 있죠. 제가 캐시우드를 주목했던 건 작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끊임없이 사고 팔고를 하더라고요.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ETF 투자 회사 특성상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테슬라를 저렇게 사고 파나?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사실 조금 거리를 두었는데요. 최근에 캐시우드의 모습들을 팔란티어와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가서 미국 현지에서 그녀 회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였습니다. 즉 저희 미즈놀에서 이야기하는 스윙 전략의 포지션을 그녀는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손을 잡아드릴까요에 댓글을 신청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수박 거달기도 아니고 한 분 한 분 그래도 제대로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무슨 돈을 받고 1대1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기다리셔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다리시지 못하면 상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그래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좀 위로해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매도 타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도를 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힘든 와중에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종목을 사면 요즘 사면은 좀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까? 참 소셜이 문제가 있어, 이런 분들. 그쵸? 소셜이 문제가 있어. 응?
자, 다시 돌아와서 캐시우드의 스윙 전략이 최근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은 캐시우드 뭐 개인은 아니지만 저 아크 인베스트가 이번에 팔런티어만을 예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샀다가 내려왔고 샀다가 내려왔고 오늘 세 번째 사는데 그쵸? 한 회사의 대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자기 돈의 유무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누가? 캐티. 우리의 캐티. 그쵸?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많이 좀 늙어 보이던데.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미주놀은, 캐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쭉 캐시의 이 기사들을 찾아보고, 뭐 오늘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보면은, 이미 지금 기술주가 우리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이미 캐시는 일전에 언론에 나와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녀의 플랜 속에 이러한 상황이 올 거에 대한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녀는 지금 팔란티어를 두 번에 걸쳐서 샀던 거였죠. 미국 현지에서도 그녀에 대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 퀸 캐시, 뭐 머니추리, 한국은 돈나무, 머니추리를 번역하니까 돈나무가 됐죠. 대표적인 게 이제 18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15일 전이죠. CNBC 출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금리로 인한 기술주 조정 가능성에 대해 그녀는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증시에 공포가 생길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만약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우리는 주식 밸류에이션 재설정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여러 가치 재설정의 주요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어떤 말을 했냐면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률이 20에서 25배에서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가치가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나는 주가 밸류에이션의 재설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공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재 그녀가 이야기하는 S&P 지수는 S&P 지수의 P/E가 22.2배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아크 펀드들이 보유한 기술주에 대해서 강력히 변호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정을 우리가 확신하는 주식들을 더 사서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키는 데 쓸 것이다. 이제 그녀의 스타일이죠. 그쵸? 즉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 그러면 또 사서 끌어올릴 거란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5가지의 혁신 플랫폼, 그러니까 그녀의 이 펀드가 총 5이잖아요. 보유한 주식들의 강력한 성장 궤적을 고려할 때 상승률은 매우 강력해서 이들의 P/E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 미주노을하고도 많이 일치해요.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이 뭐죠? 기술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좋다. 그러면 기술주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서 기술주가 아니라고 하자. 나스닥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무엇이 시장을 이끌냐는 거죠. 무엇이 시장을 이끌겠냐는 거죠. 코카콜라가? GE가? 무엇이 시장을 이끌겠냐는 거죠. 나스닥밖에는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 친구들이 없어요. 지난 10년,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캐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혁신적인 기술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오픈 같은 종목도 많이 사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팀장님, 캐시가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습니다.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투자 회사들이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캐시 쪽의 회사들이 거의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까지도 하락한 것들이 보이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돈을 빼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으면은 가서 멱살 잡고 난리를 피죠. 근데 아직까지 캐시 쪽에 투자한 이들이
ETF니까 투자한 이들이 돈을 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쵸? 이 캐시 쪽에 투자한 이들도 지금은 캐시 투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저희 미주노도 뭐 100% 저희가 추천하는 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만에 저렇게 빠지고 오늘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야,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면 굳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손절매 타이밍을 놓쳤죠. 그쵸? 캐시 쪽은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도 미국 현지에서 알고 있어요. 기술주밖에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그 야후 파이낸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있네요. 장기 성장에 대한 펀드의 선택에 있어서 일단 최근 2,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하지만 아직 대규모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크는 기록상 최악의 5일 동안 약 6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단 이틀 동안 6억 달러 이상을 또 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녀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녀가 아닙니다. 이 캐시 우드는 미국 현지에서 정말 실력자로 통하거든요. 최근에 캐시 우드는 또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풋옵션을 아크 인베스트먼의 ETF 쪽에 걸면서 공매도들이 어찌됐든 지금 이 캐시 우드 쪽에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위기를 캐시 우드는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응원합니다.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미주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팔런티어의 테슬라를 능가하는 팔런티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최근 정말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준 모습도 고맙지만 한편으로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그 전에 또 캐시 우드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상에서 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나스닥의 하락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정을 겪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렇죠. 캐시 우드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캐시 우드의 ETF, 캐시 우드의 그 매일매일 받게 되는 그 종목들을 그대로 따라 하셔서는 안 돼요.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매수 시점, 그 다음에 그녀의 그 투자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의 규모,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뭐 따라서 할 수도 없고요.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잘못했다가는 매도 타이밍에 엇박자가 나면서 여러분이 피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보시면서, 하지만 그녀의 리포트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가,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잖아요. 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참고 자료로 삼으시면 보다 더 좋은 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지금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의 공격까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자신감 빼면 시체인 캐시 우드의 모습은 어쩌면 저희 미주놀과 참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알지만 그녀는 아직 저희를 모르죠. 여러분, 캐시 우드가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힘내시고요. 종목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종목을 줄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선호해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꼭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상담해 오시는 종목 중에 AI가 있어요. 지금 차트 하나 살짝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M자형의 모습으로 무너진 종목은 사실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AI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동안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셨는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제2의 테슬라, 아니 제2의 팔란티어다, 제2의 팔란티어다. 제2의 팔란티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AI 갖고 계신 분들은 설마 100불이 깨질까 했는데 100불이 깨졌더라고요. 지금 던지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일단은 좀 기다리시면서 반등 줄 때 손절매 모습으로 헤쳐나가시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팔란티어의 영상이라 보다는 팔란티어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캐시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